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제2라운드 5월달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은 그 전에 반드시 마칠 것이다. 분명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금, 은, 동, 구리, 플래티늄 같은 광물 자원들의 가격이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오를 겁니다. 지금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금리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죠. 다시 말하면 중국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소속인 군이 똘똘 뭉쳐서 지금 하나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왔고 기업과의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에드워드 그레이 영국 외무부 장관처럼 저도 파이프 담배를 하나 물고 창가에 서서 봄 기운을 받아가면서 중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번 전쟁이 끝나게 되면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할까를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엇비슷한 점, 영국과 독일 간의 그런 경쟁력, 당시 영국이 세계 중심인 유럽의 헤지모니를 가지고 있었고 금융시장과 제조업의 중심지였다는 점, 그게 현재의 미국이라는 점, 독일은 그 당시에 히틀러가 나오게 된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당시의 입장이 마치 중국과 같은 정책들이 내부에 커지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할까가 매우 궁금합니다. 이제 5월 달에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미팅이 있을 건데 중국 시진핑 주석 생각에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까? 아니면 우리의 전형적인 전략은 100년이 되었건 200년이 되었건 기다려주는 게 우리의 전략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대만을 침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어느 쪽으로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고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실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다양한 스토리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에서든지 아니면 두 지도자가 중국의 꿈,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중국몽, 그리고 미국의 어떤 야망, 패권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과연 충돌을 통해서 누가 더 힘이 센가를 꼭 보여줘야만 될까? 확인해야만 될까라는 그 시나리오가 베스트 시나리오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거는 가장 바보 같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에 일어난 일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떤 도발로 인해서 감정선을 건드려서 미국과 중국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국의 어떤 패권에 대한 집착 그리고 중국의 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두 국가가 다투는 게 현명한 것일까? 아니면 이번 전쟁 뒤에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를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 제가 천하 3분지계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천하를 유럽과 아시아, 미국 대륙으로 나누어서 관할을 하되 서로가 서로를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 원유가 되었건 호르무즈 해협이 되었건 홍해가 되었건 중국에 대한 원자재 특히 원유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대한 히토리와 같은 원자재 그리고 중국, 미국 모두가 다 필요로 하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공급 이 라인이 정확하게 고착이 되고 보장만 된다면 미국과 중국이 굳이 1, 2차 세계대전의 사례에서처럼 보듯이 그러한 국가 간에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 장단점을 활용해서 대전으로 또는 큰 다툼으로 갈까 하는 생각은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물도 많이 있죠. 시진핑 주석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산당 안에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국 쪽은 일당 독재가 아니니까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여러 가지 사법적, 입법적 활동을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은 현재 예를 들면 대만이 미국이 불공평하지만 단호하게 대만을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떼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되는 것이 맞고 심지어 한반도까지도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야 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강요하거나 밀어붙인다 그러면 미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악화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영국과 독일이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물러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점을 양보한다는 것은 세계의 어떤 공정과 국가의 공정과 지금 현재의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규범이나
질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벼랑 끝 전술에 익숙해져 있고 현상 유지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라면 앞으로 이 공전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어떤 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이 세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시침을 움직이고 있고 이란 전쟁이 끝났다고 하지만 2002년 9.11 사태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미국 내에서는 없을 수가 없고 미국 내에 많은 총기 사고가 나면은 그 사람들이 이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틀림없이 뉴스에서는 또 언급을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에 작전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네타냐후의 꼬임에 넘어가서 쾌거마이어 늪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실인 걸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손가락을 페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가리키면서 제가 하라 그래서 난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고 또다시 한번 리더로서의 퀄리피케이션에는 문제가 많다는 점을 제가 또 한번 느꼈습니다. 적어도 리더라고 한다면 부하의 실수는 모두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부하가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공에 대한 공은 부하에게 몇 배로 돌려주어야 하는 게 그게 리더의 리더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제2라운드 5월달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은 그 전에 반드시 마칠 것이다. 분명한 거고요. 과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네타냐후도 제가 누차히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고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자신에 대한 신임이 두텁지 않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전쟁을 일으키게 된 배경도 사실상 네타냐후에게 있고 팔랑귀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간지럽혔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란도 내분이 있고요. 미국도 내분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만해라 상하원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고요. 이란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없으니까 서로 지도부가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때는 혁명수비대다 그러면서 머리에 검은 띠를 메고 반미 제국주의자 외치다가도 주변의 경쟁자들이 미국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나면 빈 공간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에게는 결사항전을 외치겠죠.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의 극치를 이루는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회 과학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란 내부의 분열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다 안 했다 이란 방송에서는 만난 적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내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한 달 뒤에 개최될 미중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내용들을 아마 전략적으로 가지고 나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는 첫 번째 가장 나쁜 버릇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 뜨거 이럽니다. 그 뜨거도 용광로에 철철 끓는 센 물이 떨어져도 처음에는 뜨거 합니다. 그러다가 내 발등에 진짜 뜨거운 용광물이 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뜨거가 아니라 사람 죽네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국회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점을 대한민국은 빨리 뜯어 고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가 오른다 또는 이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그러면 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정치 외교 무역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영수증이 날아올 것이고 이란으로부터도 영수증이 날아올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갑이 내라고 하는 것은 영수증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원자재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히토류 그리고 원유 반도체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원자재라고 할까요? 금, 은, 동, 구리, 플래티늄 같은 광물 자원들의 가격이 앞으로 무지막지하게 오를 겁니다. 2027년부터 28년 사이에 양자 컴퓨팅이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상당히 강조가 될 것이고 엄청난 규모의 송배전망이 만들어질 것이고
냉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등등의 자료에는 반드시 금속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조달본부나 조달청은 금을 확보해야 되고 은을 확보해야 되고 동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중에서 산자부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중소기업청이 되었건 아니면 정무위원이 되었건 그 누가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조달본부의 대응책, 기업들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조언해주는 부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당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환율 문제,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인민은행 판공성 총재는 금리 전문가가 아니라 환율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는 것은요, 9명이 됐건 12명이 됐건 그 고민하시고 세계에서 석학과 같은 그런 훌륭한 금융위원들, 대학 교수분들 모셔가지고 금리 올리자 내리자 3억씩 주면서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거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빌잡고 물어봐도 다 답 나옵니다. 지금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는데 금리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올리긴 해야 되는데 금리 올리면 자영업자 죽고 중소기업 다 좀비 기업들 다 죽고 하는데 금리를 어떻게 올리겠어요? 금리 그냥 지금 수준으로 가져가거나 올린다 그러면 조금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 답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환율 방어거든요. 그러면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적어도 2, 3년 전부터는 왜 중국과 미국이 금을 사 모으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모르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신들이 석학이라 하더라도 모르면 배워야죠. 현장 분위기를 모르고서 어떻게 석학이라는 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술과 전략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2027년부터 28년 사이에 양자 컴퓨팅이 일반 기업과 시민들 사이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1980년대 초반에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가 나왔듯이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본격적인 AI 경쟁 시대가 시작이 되는 문턱에 걸쳐져 있습니다. 잠시 문턱을 넘어가다가 발뿌리가 채여서 커당하고 넘어질 뻔했지만 비틀거리면서 몸을 축혀 세우다 보면 그 방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AI를 이용할 수 있는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컴퓨터들이 질비하게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번 추경 예산을 집행한다거나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겠죠. 꺼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들어와야 될 영수증이 상당히 많거든요. 미국으로부터 영수증 날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과연 말라가고 죽어가던 등껍질과 같이 갈라지고 있는 땅에 단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부어봤자 소양이 없이 결국 말라 비틀어서 싹도 돋지 못하고 씨앗이 땅속에서 죽어나갈 건지는 한번 그 규모나 효율성 면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제 생각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지역화폐 수준 가지고는 택도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대한민국 경제는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고 1,600원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1,470원, 1,480원만 해도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 유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앞으로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겨울이 되면 이제 난방용 천연가스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오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국민들과 대화하시면서 알리시고 물가 부분을 걱정해야 됩니다. 또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죠. 농산물 가격, 비료 가격 다 올라가지고 겁나게 오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고 일반 기업인들이 걱정하고 저 같은 경제학자들이 말씀을 드려도 쉬운 말로 간의 기별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다시 돌리면 금과 은은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어떨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새로운 가치 발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2027년, 28년 양자 컴퓨팅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부딪힐지 아니면 같이 맞아떨어져서 상승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